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듣기, 들어주기다.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걸 주의해야 되지만 잘못하면은 듣기가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적잖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다른 사람이 나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네. 나는 우리 부모가 못 들어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나는 피해자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내 말 들어줘야 돼.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목회하면 참 힘든 얘기가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면서 물론 여러분 많이 좀 좋아졌지만 좀 갈등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심리학도 가르쳐 볼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 하면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피해자 의식을 가져서 보상을 요구해요. 나 좀 들어주세요. 아, 듣기가 이런 거였구나. 들어주는 게 있겠구나.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네. 좀 들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여러분 어떤 강의를 들어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거꾸로. 들어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좀 들어줘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듣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강의를 듣고 깨달으면은 남편은 이제부터 아내를 들어. 내가 이걸 시작하고 이걸 공부한 목적이 뭐냐면 1차적으로 난 우리 아내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듣기가 아니었구나. 들어준 것이 아니었구나. 물론 우리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영역은 이제는 조금 더 들어주는 사람, 진실로 듣는 사람 되고 싶다. 이게 1차적인 출발선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는 좀 반성과 회개가 많이 따라.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막 여러분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늘어빼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주는 목회자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는 좀 잘 들어주는 목회자, 들어주는 사람. 아들과의 관계 속, 뭐 아들과의 관계 속 많이 들어주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진실로 들어주었던 가는 좀 전반적인 관계 쪽에 좀 그런 뭐랄까 좀 반성이 저한테 있고 저도 제 삶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라. 들어주는 사람이 되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준 사람이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줘. 그럼 결국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잖아. 난 이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주님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주기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고 이런 인격이 완성되는 데서 들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잘 본인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혹시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자녀들 이야기를 삶을 들어주지 않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잘 들어줬는데 그 아이들이나 그 성장기 때 잘 들어준 아이들은 절대로 한 말 표현이 그랬잖아요. 대부분은 성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들어주지 못한 자녀들은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부모들이 얼마나 경청해 주었습니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들 아닙니까? 그러지 못한 여러분들은 거의 다 지금 방황하고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이런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쁘고 이뻐하고 뭐하고 뭐 먹을 것 주고 이게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들어주는 것이 배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이제 교회는 뭐 치유의 공동체잖아요. 치유의 공동체지만 매일 뭐 자기 넋두리하고 그런 공동체는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치유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점심시간도 우리가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 이야기하는데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사람의 기쁨에 대해 동참해주고
그때 논란 치유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되게 이 들어준 일에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 이야기했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우리 똑같이 저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저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우리 이 들어주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들어주기를 잘 했던 사람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준 사람들. 그럼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사람들 왜 듣지 않을까? 왜 듣지 못할까? 듣지 않을까? 조금 더 궁극적, 더 깊은 얘기를 좀 할 것이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가장 그 원인 중 하나는 뭐냐? 그렇지만 듣기는 상호작용이다 하는 걸 기억해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듣기가 지금 일어나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차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강의죠. 가르침이죠. 지식 전달이죠. 사실 듣기는 아니죠. 듣기는 상호작용. 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기는 여러분 앉아서 주고받으면서 내가 주로 대화를 말하지만 그러면 또 듣는 자의 반응이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듣기는 혼자만 말 잘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만 잘한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법칙을 지켜야 되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하는데 저 사람 내 말 안 들었을 때는 그 듣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말하는 사람도 무엇인가 잘못 말했고 듣는 사람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듣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상호작용입니다. 대충 말은 어렵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뭔가가 이 문제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우리 듣기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종류의 어떤 필터가 있다. 듣기에는. 첫째는 뭐가 있냐?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내가 말할 때는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내 말을 듣고 내 강의를 듣고 무엇인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죠. 이해 가시죠? 메시지가 있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전달 내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전달할 때는 여러 가지 필터라고 할까요? 내가 말을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이 하고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 듣는 분들이 이걸 잘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할까? 설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설교는 그냥 이 가르침은 그냥 저는 생각 없이 막 하거든. 근데 설교할 때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알아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내용이 이렇게 전달될 때는 여러 가지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 세계관이 있을까요? 나는 그러면 즐겁다 뜻이에요. 그럼 나는 할 때는 즐겁다는 것인데 이게 내 필터죠. 근데 여러분은 듣는 자들의 필터가 있죠. 는 즐겁다는 소리가 아니고 아플 때 그래. 그럼 내가 즐거워 하지만 여러분 들을 때는 아파 이 소리를 들린단 말이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작용이 있죠. 말하는 사람이 세계관. 이게 좀 더 이해가 필요하겠다.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 듣는 사람들의 세계관. 이 두 개가 잘 어우러질 때 듣기가 일어나죠. 둘 중에 하나가 삐딱하게 되면 이건 오해가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잘하라고 격려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래야 좀 그걸 가지고 죽는 소리 하면 그런 고생 안 해본 사람 어디 갔어? 라고 말할 때는 나는 격려받으세요. 그렇게 너무 주저앉고 낙담하지 마세요. 급떨치 일어나세요. 그런 뜻으로 내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목사님 내 속도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런 고생 안 해봤으니까 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내가 참 대하기 어렵더라고. 그런데 뭐 나쁜 말에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화가 오고 가려면은 뭐가 해야 돼? 반드시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과 듣는 사람의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하셔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이해를 시키려면 여러분이 듣는 자들의 세계관이 무엇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겠지. 내 소리만 하다 보면은 즐겁다 하는데 저기는 맨날 죽겠네 그 소리로만 들린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좀 서로 대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는데 이런 기술적이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이 오고 가는지를 알지 못할 때 많은 분들은 오줌을 겪는다. 그래서 첫째, 그런 세계관 결정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전이가 있어. 전이라는 거지. 이거 조금 해봐봐. 잘할 거야. 뒤에 올까? 전이라는 게 전이. 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사람과 자기 자신의 성격, 여러분이 성격 형성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나 특히 여러분이 성격 형성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누구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부모죠. 두 가지 요소가 있겠죠. 부모는 뭡니까? 부모는 좋은 거 닮는 부모 있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점 좋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걸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거꾸로 안 좋아. 아유, 우리 아버지는 뭐 맨날 이래. 난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또는 어머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동시에 똑같이 영향을 준다. 많은 분들은 부정적인 잘 이해를 못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 제가 말이 많은 이유 중 하나도 우리 아버지는 침묵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저렇게 침묵하면서 안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의 성격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닮은 부모도 부모만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여러분이 싫어했던 엄마가 아빠가 한쪽 부분도 똑같이 중대한 어쩌면 더 큰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성격에 큰 영향을 준 사람과 비슷한 특정한 사람 만나면 뭐야?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게 그걸 가리켜서 전이란 말. 전이. 대화할 때 이 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무서운 아버지가 여러분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엎혀져서 그래 웃으면서 장난으로서 왜 그래 했는데 그때 탁 무엇이 생각나더라?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가 탁 생각나면서 내가 얼어붙어서 아유 목사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생각한다. 이게 전이랍니다. 무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사람. 그래서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 상처받았으면은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전혀 상관없잖아. 자기 부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전이가 되어지니까 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네. 우리 어머니 똑같네. 라고 가는 그런 소리를 하게 되면서 그 반응이 뭐냐? 그 현재 눈앞에 있는 사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뭐 톤들이 우리 아버지도 성질날 때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 이 얘기하더란 말이야. 그럼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때부터는 모두가 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으로 모르지 무의식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석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가? 나는 좋은 애들어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은 성질내는 거야? 갑자기 이 말을 했는데 남편이 막 성질 확 난리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전이 때문에 전이. 이해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다 이 전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죠. 나는 당신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야. 물론 이것은 좋은 말 아니에요. 실제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성질만 나죠. 그래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말을 흔히 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전의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가 대화에 굉장히 많이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야. 전혀 그런 말을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런 전의를 하는 순간 이제 역전이를 하죠. 역전을 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부터 나는 뭐 하는 거야? 마치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죽은 아버지하고 대화한다. 그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역전.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아버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이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이제 그분은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뭐가 좀 이해가 돼서 이 남편이 우리 아버지 내가 이 남편 하는 말 이렇게 승질나는 것은 이 아내가 하는 말 이렇게 승질나는 것은 아내가 한 말 때문에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상처 있고 용서하지 못했던 어머니나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거구나. 하고 전이와 역전 내려놓게 되어주면은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 대화 속에 들어가겠죠. 이해가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상을 여러분 무의식적 인상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되게 가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제스처나 모든 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 판단하고 그 말을 들어요. 있는 그대로 액면을 우리가 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지는 게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 고스란히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이해한다는 말인데 듣지 않는다면 왜곡해서 듣는다. 내 식으로 듣는다. 쉽게 설명할까? 내 식으로 듣는다. 왜?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여러분 생각, 이 사람은 내 남편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 때문에. 또 역전이. 저도 정확히 차이를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어렵고 그런데 하여간 또 이 도움도 안 되고 하여간 전이가 뭔지는 대충 이해만 하시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상대가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전이가 일어나면 그 내용들이 들릴까 안 들릴까? 전혀 안 들리겠죠.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는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의를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 문제라 아니라 듣는 사람이 문제겠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게 자기 뜻을 가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도 굉장히 조금 조심하면서 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전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좀 그렇긴 하지. 듣는 분들은 하니까 이런 마음을. 두 번째 이름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청자 듣는 사람의 문제. 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 화자 그죠? 청자는 듣는 사람이고 화자 춘자 뭐 여자 이름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야? 둘러 말아요. 우리는. 왜 그렇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훈련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예의가 아니에요. 애들은 뭐 애들은 정말 무한할 정도로 솔직하지 애들은. 그런데 애들이 커나가면서 뭐를 배우냐? 솔직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걸 배우죠. 솔직하게 나와서 말이죠. 아니 뭐 손님들이 왔으니 밥 먹고 있는데 얘기가 솔직해.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저께 대판으로 싸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손님이 간 뒤에 얻어 터졌다. 그럼 뭐를 배웠죠? 절대로 내 있는 감정 그대로 고스란히 내놓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런 걸 배우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야. 응? 너 배고파 밥 주세요. 막 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니까 참아야 돼. 돌려서 말해야 돼. 그래서 어떤 예의와 범절과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느낀 대로 말하지 않죠. 물론 이것도 장점도 있고
우리 느낀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고스란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겪냐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보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분명히 뭐를 말하긴 말하는데 돌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흔히 이런 말 하죠. 아, 내가 하나님이야. 당신 마음 다 하게.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많이 하는 것은 뭐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돌려 말하기 때문에. 근데 돌려 말하는 사람은 뭐를 기대하면서 말하냐면 내가 돌려 말해도 상대가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런 기대 속에서 말합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이해가죠? 내가 설때는 오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어. 그러나 너 나하고 20년, 30년 살았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야? 화자의 문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려 말하는 이 관습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단절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부부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교인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거의 대부분 이게 걸려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그래서 우리 뭐를 배워야 되냐면은 솔직하게 상대가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걸 훈련하지 않으면은 사실 부부간에 싸우는 게 괜히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대소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하는 말은 달라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뭐 직설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맨날 상처만 일으키고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할 수 있겠죠. 돌려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돌려 말하면서 우리 기대하기를 바래. 내가 돌려 말해도 너는 내 말을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자세다. 10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요. 성경 가르치는 예의와 범절 가운데 상처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뭐냐? 아는 사람들이 돌려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발표할 때도 보면 거의 다 돌려 말합니다. 나는 대충 이해는 하지만 저 사람이 뭘 하려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여러분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냐? 뭘 어떤 노력을 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 거를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나가요. 이런 청자의 문제, 듣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속단한다는 거죠. 뒤에 이제 선입관 얘기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요. 잘 듣는 사람은 무조건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서 듣는다? 확인하며 듣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까?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다시 한번 말해 주실래요? 왜 그랬어요? 뭐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왜 질문을 던집니까? 나는 좀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인가를 좀 알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질문 던져. 그러니까 좋은 대화는 뭐냐면 좋은 듣기는 무조건 들어주는 거다. 그건 아주 나쁜 듣기예요. 그건 안 듣는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듣긴 들어. 처자리 처음부터 말하는 10분 내내 아무 소리 없고 듣는다 그러면은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해석하고 있죠 그거를. 들으면서 계속 해석하죠. 그럼 그 해석이 잘 되면 좋지만 거의 대부분 내 세계관에서 해석하죠. 그 사람 말을 나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죠. 좋은 듣기는 뭐냐? 질문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좀 설명해 줘.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아? 하면서 뭐야? 그 사람이 말한 진실에 접근해 가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관심이라는 거지. 너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든 뭐 해석하든 그건 상관없어. 너 그냥 말하고 나는 그냥 다 끝나버릴게. 무시하는 행위죠. 그럼 네 말이 참 중요해. 난 네 말을 이해해야겠어. 꼭 내가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 싶어. 라고 하는 관심이 있을 땐 질문을 던지죠. 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왜 그랬어요? 짧은 진리. 자기 얘기 안 하고. 자, 이것이 바로 청자의 문제. 자, 이해갑니까? 왜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지. 세 번째, 선입관. 뭐? 선입관. 선입관은 뭐예요? 이게 특히 부부간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고, 나는 너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무슨 말,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상대를 내가 다 안다고 하는 선입관. 사실 또 목회하고 제가 상담하면서요. 목회자들께 제일 많이 걸리는 걸림돌이 뭐냐? 이 선입관.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지금 뭐를 말하나 생각한다. 물론 하나님이 알 수 있고 또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자세는 굉장히 듣기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 선입관이 있어서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듣기도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내는 모든 결말과 모든 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들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입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아유 저 맨날 그 소리 우리 뭐 원장님 맨날 아유 저들이 나 아유 난 다 알아.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정보가 필요 없잖아. 다 아는 것 아는 것은 정보가 필요 있어 없기 때문에 뭐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면 성경 공부할 때도 제일 무서운 적이 선입관이에요.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는 난 다 알지 하고 여러분 무의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귀는 닫혀버립니다. 안 들려. 성경 읽을 때 똑같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이 선입관을 가지고 이거 이 말이 이 말이고 난 다 알아.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지 하고 읽으면 아무런 말씀 못 듣습니다. 성경.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듣는 자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야 돼. 그럼 왜 이 듣는 훈련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듣는 훈련이 돼야 성경도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 안 들어요. 사람들 제법 안 들어요. 하나의 음성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선입관. 재미 청자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입관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뭐 이렇게 그래 뭐다 수백 번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 다 나와 있죠. 이거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진지하게 성경을 안 읽습니다. 안 들어요. 귀딱 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듣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이 오늘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것처럼 그런 자세로 성경 앞에 서야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그 성경을 수백 번 수천번 읽었지만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랍죠?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봐요. 처음 놀란 것처럼 놀라워요 안 놀라요? 놀라웠죠. 이 자절이요. 애들은요 모든 것에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신비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제 노멀이 돼버린다. 보통이 돼버리면 그 아이들은 삶의 어떤 걸 잃어버리죠. 아이들에게 배울 게 뭐예요? 아이들은 그냥 놀래잖아요. 난 지금도 신기해. 우리 집사람이 60 몇 세? 6살, 65세 아니야? 차 타고 가면 어디서 어머나 그러면 내가 차 몰다가 놀래버리잖아요. 난 그게 신기해. 아직도 그게 있나?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이 사람 처음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똑같은 말 10번 들었어도 똑같은 말 하고 있다. 정보 이상. 정보를 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뒤에 나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사람의 삶에 내가 개입하고 관계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일어난 일을 내가 좀 들어가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이 말이죠. 아유 우리 집에 막 이런 놀란 일이 있었어. 그러면 막 그래 난 좀 네 삶에 일어난 이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 달란트 비해 보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시라.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순간에 아유 우리 남편은요 나더 내가 이런 저리 하고 자기 얘기를 바꿔버린다. 무슨 말이죠? 나는 너 관심 없어. 네 삶에 나는 개입하고 마음이 없고 네가 좋은 일이 있는 그 나쁜 일 나는 그런 내 관심이 아니야. 뭐 여러분들 내 삶에 좀 기울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던 사람 상처받잖아.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는 이야기 안 해요. 이 사람 앞에서 이야기 안 해야 하고 그 사람은 말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되냐?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선입견은 뭐예요?
아무런 지식이 없다. 처음 듣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감정 방언도 네 번째 감정. 왜 대화가 안 되나? 감정. 무슨 뜻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면 그 사람 못 듣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부부간데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감정을 자극한다. 그럼 그때부터 안 듣죠. 자, 보세요. 내 이야기가 저 사람이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대로 들어줘야 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감정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감정은 여러분 차분해져야죠. 감정이 뜨거워져 버리면 안 듣으면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감정부터 저질르죠. 아픈데 찔러버립니다. 자존심 건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해요. 그러면 그 상대는 전혀 못 듣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걸 잘하죠. 남편부터 가슴 찔러버려요. 다 몰랐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좀, 여자들 좀 많이 안 질리나? 그, 그, 무슨 말 이해합니까? 예? 여자는 자존심 있죠. 그럼 여자는 자존심 있을 텐데, 요거를 많이 배워야 돼. 남자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조금 여자들이 좀 예민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4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분노를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먼저 해놔서 상대방의 가슴을 아프게 해놓고 들으라. 전혀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남자도 비슷하고 남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예가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갑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대화를 하려면은 기술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불이 나니까 이걸 터치할 거, 너 때문에 책임. 할까 모르겠으면 개인적인 일이니까 조금 더 깊이 말하기 좀 어렵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없어지고 여러분들 좀 자기 애가 딱 들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때 이게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거가 아닐까 좀 듣는 데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감정의 반응부터 일으키는 대화는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그래서 뒤에도 나지만 장소 말 자체도 중요하죠. 장소도 중요하고 어느 시간에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래 대화가 좀 형성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부터 승질부터 내고 보잖아요. 얼굴을 붉게 하거든요. 뭐 어렵게 생각 없어요. 뭐 남편이 막 얼굴이 막 빨간해지고 여보 할 말 있어 이리 와봐 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말 듣겠네 안 듣죠. 감정이 먼저 올라오니까 감정 자극해버려요. 무언가 하려면 차분하게 내려놓고 하여간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일이라 좀 이렇게 한데 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4번이 가장 많이 걸려져 있는 그런 생각이어서 우리 애들한테 말할 때 똑같잖아요. 아빠랑 엄마가 막 불하게 갖고 이리 와봐. 그럼 그처럼 대화는 안 되죠. 끝나버리니까. 대화하려면은 내려놓고 평정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 대화에 있어서 분노는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분노가 있거나 분노가 표현되면은 대화는 종결돼 버려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감정의 반응도.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사람도 질문 있는 분들 질문 자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질문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를 예, 예, 예. 예, 둘다겠죠. 둘다겠지만은 먼저 비중은 말하는 사람이 감정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예를 듭시다. 당신은 내 말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너무나고 해도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일단 감정 건들죠. 정죄부터 하죠. 너는 말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기분이 좋아? 올라오죠. 올라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말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이런 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말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부터 자극하는 메시지를 들죠. 이걸 굉장히 좀 이해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하는 사람이 더 좋죠. 듣는 사람도 이제 감정을 해야 되지만은 일단 듣는 사람은 초청받는 거 아니야. 나 이 얘기할 때 좀 들어주세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듣는 사람 청자자 들어주는 거잖아. 수동적이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말을 잘 들으려면은 평정한 손 들어야 되는데 이걸 감정을 자극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뒤에 남는 시간, 타이밍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안 지켜주면 아무리 좋고 선한 의도로 대화를 한다도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또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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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예, 응, 예, 그렇죠. 응. 예, 그 경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감정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감정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거든. 그렇죠. 대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대화 풀지 말고 일단 용서를 하든 작업을 해서 감정이 사라진 다음에. 근데 오래된 거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잖아. 오래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던 게 중요한 것이고. 근데 지속적으로 이걸 또 건든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왜 이 사람이 그걸 반복하는지. 예를 들자면 난 이런 상처가 아픔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데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감정이 좀 쭈그러들 수도 있죠. 항상 좋은 상태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 조금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좀 감정이 뜨거운 상태에서 결코 대화는 불가능하고 한 번도 제 경험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 대화에서 성공적인 대화가 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온을 유지하셔야 되고 또 한 점 더 있습니다. 예, 예, 예. 처음 만난 사이라도 선입관이 작동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우리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행동, 제스처, 인상,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드, 이 모든 것들 종합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죠. 그럴 때면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첫 번째 인상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선입관. 그죠? 만난 사람들. 어. 그걸 예를 들면은 어, 예를 들면 처음 만났어라도 내가 여자하고 대화한다면 선입관 이 여자를 내가 처음 만났어 내가 은지타임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하지만은 나의 선입관은 뭐예요? 여자에 대한 선입관이 있겠죠. 여자들은 말이 많아. 이런 선입관이 있고 여자들 입 벌리면 결국 하고 이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미 그러니까 내가 자매하고 처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선입관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그거지 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없앨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단계에서 이걸 다 하지 말고 선입관이야 나의 대화에 큰 방해를 주고 있구나 인식하는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노력해야지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겠지. 내 세계관이죠. 그럼 내가 왜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들이 만난 제들 다 그렇다고 할까? 나는 상처가 있죠. 오랫동안 제가 이제 교회 생활, 교회 큰 상처들이 막 엄청난 상처를 갖고 면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막 보기만 해도 징그럽다. 나는 이제 그런 상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하지만은 대화할 때 이 정도 말로도 도움이 되겠지. 아,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여자들 말이 많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다 지금 떠드는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은지자매하는 이야기를 그냥 잘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내가 조금 보여줄 수 있죠. 무슨 말이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지식이 우리를 좀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나는 없애려 노력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여자들 다 환영을 여자들 할 말 다 들어주고 그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면서 이것이 나의 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그 나도 오래 걸렸죠. 나도 뭐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던 것 같잖아. 나도 무의식 속에 아 우리 장모 닮아서 우리 집사람처럼 라는 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치유 과정고 하나의 은혜로 말면 완전히 사라지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어,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 나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서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치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 이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하고 노력하는 양면적 내면과 외면에 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생각. 무슨 뜻 이해가시죠? 자, 그럼 봅시다. 누가 아까 손 들었었나? 아, 똑같은데? 응. 그러면 그다음에 뭐 이걸 프린트 안 해주니까 뭐 들으시려면 뭐 적어놓으면 조금 편한 대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할 것은 이제 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슷한 그런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전이 했고 선입견 했고 말하는 이제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를 볼게요. 일단 말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앞에 거하고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칠 있고 문제는 뭐냐면 오해의 관점.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렇게 내 말 못 알아듣지? 그런 경우 많이 호소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입장에서 아닌데 별로 재미없는가 봐죠 우리 양평 사모님. 남편이 내 말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면 잘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 응, 응. 아니란 말씀입니까? 응, 응. 좀 바뀌었다. 또 그때 발전이네? 안 돼! 그러다가, 아니. 응, 응, 이렇게. 응, 네, 봅시다. 그럼 왜 그렇게.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여기는 이제 이 출발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대화는 뭐다? 쌍방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말하는 사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완전하게 말을 했는데 듣는 이 사람이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이것이 안 무너지면 대화는 쌍방이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문제 있지만은 중요한 질문은 그럼 나는 알아듣게 말했는가? 내 메시지가 완전히 이 사람에게 잘 전달됐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면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 또 우리가 좀 하나의 선입관 있겠죠. 선입관. 아우, 저 사람은 내 말 안 들어. 내 말 들으려고 안 해. 그냥 내가 말만 하면 귀를 막아버린 사람이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상대방이 내 말 알아듣도록 하는 어떤 노력도 안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상대가 알아듣지, 어차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말하는 걸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말해. 저렇게 하면 저는 못 알아들어. 그냥 내가 알아들어 하는 말이니 내가 답답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 어느 대화 방식에 대해 전혀 개선을 안 하겠죠. 나는 문제 없으니까. 저는 문제 있고. 저 사람 맞아. 알아. 뭐 들으려고도 안 해. 저 사람이 고쳐야 돼. 하는 이게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우리 문제가 아닐까?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는가? 많은 사람이 과연 말을 잘 알아듣게 하는가?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런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제 듣는 입장에서 말은 내가 해 말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난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이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하는 사람이 의사 전달 실패했다는 이야기. 그럼 왜 그렇게 실패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한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하면 사람 상처 주거나 내가 비난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대합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상대는 독심술이 있어서 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방식을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여러분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다 안다는 말은 설정한 거짓말이에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남편들 이렇게 못해 자존심이 있고 내가 이런 부탁을 남편하고 아내한테 해야 된다.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그럴 때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달리 화를 낸다든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끌어낸다든지 어떤 형식에 돌려서 자기 속마음을 감춘 채 상대가 독심술을 가지고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뭐냐 도대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이게 대화에 대해서 벽에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자녀들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다 이해하십니까? 또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했습니까? 나도 돌려 말할 때 우리 아들한테 돌려 말할 때도 혹시 상처받을까 봐 계속 돌려 말하거든. 그러면 얼만큼 돌려 말하면서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내 말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대화를 전혀 원칙을 무시하는 절대로 그렇게 알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냐. 특히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는 굉장히 둔해요. 그래서 여자들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습니다. 상처 주고. 예.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게 둘 다 있지 않나요? 여기는 전적이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이런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 올바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듣는 사람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달하지 않았다면은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여기는 100% 말하기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야?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좀 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속마음을 전달하는. 근데 왜 속마음 전달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내가 볼 때 자존심 있고, 내가 이렇게 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어렵죠. 당신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 무지 어렵죠. 자존심.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부부간끼리의 그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끼리 이런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취하면서 그렇게 뭐 가서 한두 번 실습으로 한 전 있겠지만 그 어렵잖아요. 우리 결혼하시면 최양자면 그런 거 어렵잖아요. 쉬워요? 남편이 그런 거 한번 표현해 봤습니까?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때요? 내 존재 가치 없어지면 내가 누군가의 존재를 의존해야 된다는 좀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못하면 아예 안 하면 되는데 하거든. 하는데 뭐예요? 내 속만 좀 알아라 이 병신아. 이게 또 모르냐? 라고 몇 년 살았어? 20년 살았어? 30년? 20몇 년, 20 몇 년 동안 나하고 살면서 이 여자의 속마음 하나도 모르냐? 이 바보야, 병신아.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모르게 돼 있다. 모른다. 모르는 게 정답이다. 이 여자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아냐고. 넓고 깊은 마음을 나부터 모르. 나도 어린 사람 마음을 몰라.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 할 자존심 상하면서 또 당신의 사랑, 관심 필요하다. 아, 그랬구나. 그게 남자인 것 같아. 그때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아내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참 근데 나 몰라서 남자들만 그런지 몰라. 여자도 비슷한데요. 상대가 약하게 볼 때 가장 동정심과 사랑이 우러져 나옵니다. 책임을 쓰게. 그래서 이게 진실은 나쁘지 않은데 좀 그래. 그래서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왜 남편이 아내가 내 말을 이해 못하는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의사를 제대로 전달했는가. 이런 건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게 겹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나? 왜 우리가 진짜 말하지 않는가? 원인은 어쨌든 간에 그 인간 메시지는 이중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정보 전달이 있고 보고가 있고. 그래서 언어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언어는 두 가지 보고, 레포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명령 두 가지로 있다. 내가 보고를 말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명령어가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언어의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좀 설명할게요. 보고는 뭐냐?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점심 먹으러 가요. 이것이 바로 보고예요.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같이 나오고 오늘 점심 먹으러 같이 갑시다 하는 게 언어가 전달된 정보입니다. 그 다음 명령은 뭐냐면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죠. 점심 먹으러 갑시다. 단순하게 아유 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나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또는 뭐 아니 나 혼자 밥 먹기 싫어요. 나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또 다른 정보가 숨어 있어요. 그런 말은 안 하죠. 나는 혼자 밥 먹을 때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나가서 나하고 밥을 좀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안 하겠죠. 밥 먹으러 가면서 나 외로워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안 하지만은 그냥 밥 먹으러 점심 됐으니까 밥 먹으러 갈까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메시지는 이게 이런 메시지다. 이걸 좀 심리학적 용어로 메타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타 메시지. 이건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데요. 또 점심 먹으러 가자는 내용 중에 뭐예요? 나하고 나하고 좀 사귈까요? 그런 초청도 들 수 있다는 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어요. 하는 그런 암시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점심 먹으러 갑시다 말속에 나 저녁은 내가 당신하고 저녁까지는 같이 먹기 싫어 그냥 점심 먹고 끝내 이런 또 뉘앙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 그럼 메타 메시지라고 해서 이 중심적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찾아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메타 메시지를 어떻게 찾습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나냐? 보디 랭귀지가 등장. 얼굴의 표정, 그때 말할 때 톤, 기쁘게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점심 먹으러 가. 그래서 미스게임 나고 점심 먹으러 가요. 그러면은 뭐예요? 뭔가 좀 있잖아요. 그래, 아이, 분위기 이렇게 치다보면서 사람들 하나도 없어. 어이, 미스게임 나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갈까? 똑같은 말이지만 이건 뭐야? 그냥 너 나가서 그냥 이렇게 시간 좀 때워주고 뭐 혼자 가기 그러니 같이 갈까? 그 정도 이야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숨기는 메시지가 뭔가는 그 사람의 보디 랭귀지, 말하는 톤, 장소 이런 것들. 어디에서 말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말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때 말할 때 얼굴 표정이 어땠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종합해서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는 메타 메시지를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진짜 원하는 것을 사람들 말하지 않는가? 바로 모든 언어는 이 가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은 속마음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굉장히 분수라 우리 그렇게 말해요. 깊이가 없는 사람이라 말하지. 그래서 자기 진짜 마음을 다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다 속이고 숨기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듣는 사람이 듣는다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말할 때 저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 명령어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심 먹으러 가요. 그랬을 때는 저 사람이 외로워서 그러는구나. 그 사람은 뭐예요? 외로우니까 내 외로움 좀 풀어주세요. 이게 명령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명령어서 우리 그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해. 이게 바로 듣기 훈련. 그럼 인생 복잡하겠지? 에너지 썰비고 그래서 아무나 듣는 게 아니야.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에너지가 그러니까 듣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들어주는 거 뭐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힘들지만은 네가 진짜 무슨 마음을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 내가 알고 싶어. 거기에 맞춰주고 싶어 하고 이 듣기에는 뭐야? 자기 삶이 들어가죠. 인볼브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구나, 관심하는구나.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삶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듣기가 일어나면요. 진짜 듣기가 일어나면요. 정말 관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아내가 우리 아내와 관계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가? 뭐 그런 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정말 내가 이런 자세로 내가 아내의 삶 속을 참여하기를 원했는가 하는 굉장히 그 뭐랄까 회개도 있고 좀 후회도 되고 아니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이걸 이제 접하면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단순한 대화가 아니구나. 들어주는 척은 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내가 들어줬는가? 나는 너는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방 여러분 얘기죠. 다 같이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과 사람 연결해 준다. 누군가가 자기 에너지를 다 내려놓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와서 나를 돌봐주고 잘 있는가 인사 한마디 해준다? 뭉클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기죠. 참된 들어주기가 진실을 이루어주면 삶을 변화시키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의 실현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뭐 들어주면 뭐 누가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한쪽 흘러버리세요. 그러나 진짜 나는 좀 어떤 사람 삶 속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엄마라서 또 진짜 사랑하고 싶어. 엄마의 고민이 무엇이고 엄마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맨날 엄마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엄마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달라지죠 관계가 안 달라질까? 우리 딸이 가끔 뭐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 정원이가 하는 말이 있지만 걔가 이런 말 하지만 둘째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어? 정말 내가 저놈 뺀다 저런 놈이야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아들의 영혼이 절규하면서 엄마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 달라지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벌써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인간은 대화할 때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부부가 대화할 때 우리 같이 살자면 내가 다 알아 이게 아니고 그래 우리 아내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자꾸 힘들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에 가면 아니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에너지를 써셔도 이해해야 되겠어. 우리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해야 되겠어. 이게 뭐야? 사랑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관계는 변하게 된다. 이게 메테메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듣는 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뭐예요?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은 소리 무엇인가를 하려면 알으려면 뭐예요? 그 순간마저 우리가 진지해지지 않겠어요? 집중해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자마자 내 얘기하겠어요? 이런 나중에 나오지만 이런 대화의 가장 큰 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면 이게 내 대화의 패턴이구나. 여러분들도 보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5분 들은 사람 못 봤어요. 그냥 바로요. 10초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들을 때요. 항상 뭐를 생각?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대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지게 주면요. 5분이고 10분이고. 그래 좀 얘기해. 난 이렇게 생각해. 이 말이 맞아. 그때 굉장히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뭐야? 전부 내 삶을 내려놔야 되잖아. 내 자아를 포기해야 돼. 내 자아를 뭐야? 나도 좀 누군가 내가 내 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 필요하지만은 그 순간만 뭐야? 내 자아를 내려놓잖아요. 죽음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 섬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즐거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자기 삶 내려놓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우리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 복음이 실현이 이런 데서 일어나야 돼.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여기서 들으셨잖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시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모든 유혹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다 그냥 지나가신 분이 아니시다. 몸으로서 하신다. 그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나가면서 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말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사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말하는 사람이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왜? 듣는 사람이 급한 거 아니잖아. 누가 급해? 말하는 사람이 급해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내란 이런 기분으로 말을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너는 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잘못된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메시지가 건너가야 돼. 이게 대화가 성공한 거죠. 명령어가 제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행해야만이 이게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잘 살펴야 돼요. 듣는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들을 의무가 없어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좀 풀어내려면 뭐예요? 듣는 사람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를 생각하냐 많은 사람 항상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 환경과 시간과 이것을 다 조절해야 됩니다. 이게 실패한 점. 이게 실패. 그래서 자기가 잘 들을 수 없는 시간이 뭔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그때부터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든 에너지를 잘 들어서 제가 그냥 주일날만 쓰고 하는 게 아니고요. 화요일부터 계속 빌터 배우고 나옵니다. 월요일에 딱 가르칩니다. 이게 목회자 어려우면 우리 집사님 어려움 이제 이건 이제 계속해서 화요일은 그래도 조금 이제 월요일날 쉬고 그래서 화요일날 좀 늦으니 수요일도 긴장 상태에서 수, 목, 금, 토, 일 하고 5일을 풀로 쏟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고 집에 오면 쉬잖아요. 우리는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이 목회자의 어려움은요. 이 집과 직장이 구분이 안 된다.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저도 뭐 벌써 일 끝나고, 또 이제 식사하고,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럼 뭐 집에 가서 또 성경 읽고, 그리고 자고, 또 일어나면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준비하고, 이게 이제 쭉 나오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는요, 진짜 이건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한다. 그럼 나는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리 뭐 문자도 보내지 말아 주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듣고 볼 여유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제 얘기를 드린 것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안 들으면 여러분 목적을 못 이뤄요. 그럼 목적을 전달하려면요 뭐냐면 듣는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 가장 저 사람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아까 감정을 자극하지. 어떻게 해야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 물론 이건 진짜 선입견이 있어. 저 사람은 내 말 전혀 안 들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전달 방식 생각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 대화를 깨버릴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이게 대화할 때. 너나 할 것 없어. 남자들 그 여자들 똑같은 위치에서 그럼 대화가 왜 파멸 국면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이건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절대 내 말 안 들어. 그리고 내가 오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무의식적으로 대화가 될 수 없는 시간과 방식과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봐봐. 내가 옳잖아. 내 생각이 맞았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지 하고 이게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진짜로 나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돼. 들려줘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없는 그 시간이 언젠가 또 어떤 주제를 어떻게 말하면 저 사람은 마음을 닫는가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해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아내는 제 자신을 연구하고 그래서 어느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교인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자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절대 충고도 안 합니다. 주일날 빠져먹어도 내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속에 격리 있겠지. 그리고 귀 막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절제만 시키고 뭐하고 끊고 뭐하고만 하나지 절대 대화 안 합니다. 왜? 소용없어요. 대화해봤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일어나간다면은 부부가 선호하는 그런 대화 시간이 있다. 어떤 때 치명적인 것이다. 하는 잘 배워야 됩니다.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장소, 어떤 말 하느냐는 것은 장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럼 각자 들으니까 대화 상태, 기대 같은 거.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면. 그래서 이걸 기억할 경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청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내 말을 누군가 듣는 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서로의 대화에 나누기를 적당한 시간을 잘 찾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방식이. 왜냐하면 목적은 뭐예요? 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세일즈맨이 물건을 집에 들어가서 물건 판다고 했을 때 그 세일즈맨이 언제 가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요. 세일즈맨의 입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자 입장. 일본이 망하는 거 아니지만 일본이 그렇게 세계 선진국에도 지금 탈락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삼성이나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술 별로 없어요. 전반적인 원법 기술은 다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 후진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무역을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있어요.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사러 올 것이다. 이게 일본 사람 접근이에요. 그래서 돈을 엄청 들여서라도 최상의 물건 만들어요. 삼성의 질문은 다릅니다. 최고로 좋은 물건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높이를 기술이 아니라 사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이게 삼성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수출 많이 방산 수출 많이 하잖아요. 이 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파는 그 나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방식을 전부 맞춰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너는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너는 알아들어야 돼. 너는 들어야 돼. 전혀 상대는 관심 안 가집니다. 안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 저도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렵고 고민하는 거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 교인들에게 이게 맞는 것인지 우리 교인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쉽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에 성공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 반드시 눈높이를 내려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이런 때 말하면 우리 아들 딸은 화를 내. 그런 시간은 말하면 그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말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때는 좀 우리 아이가 기분이 좋아서 잘 받아들이. 이때 어떻게 말하는 방식이 전부 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야 돼. 무슨 말 이해가시죠? 터놓는 것은 무조건 내 속에 있는 걸 터놓는 게 아니에요. 듣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터놓아도 사람들이 아무것을 듣지만은 아유 빨리 끝나라. 아유 빨리 끝나라. 아이고 내가 지겹다 네 소리. 그래도 그런데 이거 알죠? 내 영혼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방법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지금까지 몇 가지 지금 왜 우리들 언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가. 조금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꼭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혹시 몇 분만 질문사항입니다. 그러면서